올해의 마지막인 이번 주 7시 뉴스에서는 지역 정가인 제주도의회를 돌아보는 연속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도내 각 정당의 원내대표 또는 도의원을 모시고 올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새해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원래 정당 순서대로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부터 모셔야 하지만 개인 일정상 먼저 순서를 바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은실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월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되셨는데요. 네. 소회가 어떠세요? 일단 정의당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한 거는 저 혼자이기도 하고 네. 의회에 입성해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도당위원장으로 당선이 돼서 이제 좀 당의 힘으로 당원들도 좀 결집시키고. 네. 도민들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어떤 그동안의 진보의 가치가 좀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네. 이것을 모으면서 당도 좀 결집시키는 좀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네. 정의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가장 큰 성과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떤 활동들을 못한 것도 사실이긴 그렇죠. 하지만 정의당 차원에서 보면 지역화폐를 이끌어낸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라는 투쟁을 끝까지 했던 것, 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를 쭉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뽑기에는 학생인권 조례가 가장 아무래도 대표 발의를 네. 하셔서 그런지도 몰라도. 네, 큰 성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아쉬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정의당 당원들뿐만이 아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어떤 관심을 끌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실안이 폐지되고 네. 교육위원회 안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은 조금 더 이따 여쭤보고 네네네. 제주의 최대 현안인 이공항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주도의회 이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이공항 여론조사 관리위원회가 지금 여론조사 진행을 위한 실무회의를 네네. 하고 있잖아요. 올해 이공항 갈등 해소 특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쭉 하면서 도민사회에서 찬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부분을 도정에서는 이 갈등을 해소를 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네. 뽑으셨던 학생 인권 조례 여쭤볼 건데 네네. 결국 통과가 되긴 됐어요, 도의회에서.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은실안이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대안으로 좀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일부는 교육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누더기 조례가 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고온실안이 폐지되고 대안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네.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교육청에 학생인권 조례라는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학생인권 조례는 타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와 많이 다릅니다. 네. 학생 당사자들이 청원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요구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제정을 위해서 노력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러면 좀 보완되면 어떤 것들이 보완되면 좋을까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든지 인권 옹호관이 어쨌든 인권센터로 변한 부분이긴 하지만 8조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이 학생인권 조례를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인권센터는 또 교육청 산하에 타시도의 인권옹호관도 교육청 산하에 다 있게 된 부분이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시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4.3 특별법 얘기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도 4.3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물론 법령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4.3 특위가 지방의회에서 하는 역할도 좀 많은데 올 한 해 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세요? 4.3 특별위원회는 4.3에 대한 어떤 단어가 금기시됐을 때인 1993년도에 그 의회
그 선배 의원님들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1993년도에 만들어서 네. 현재까지 운영되어 있고 4.3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개정, 그다음에 이제 유족들에 대한 복지를 그 확대를 위해서는 그 역할을 좀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4.3 특별법 개정안 관련해서 가장 큰 어떤 쟁점이 배보상 관련된 거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결국 정부랑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를 배보상보다는 위자료 형식으로 하기로 이제 네. 결정을 하면서 위자료라는 의미에 대해서 참 어떤 뭐랄까 의원들 사이, 지방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고은실 위원장님께서 보시면 어떠세요? 어쨌든 지난 18일이죠.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어떤 그 쟁점 사항이죠. 쟁점 사항인 배보상에 대한 거를 위자료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저희 의회내 특위 내에서도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지만 특위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좀 그렇죠. 이 쟁점이 좀 있었죠. 쟁점이 좀 있었고 저 또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3 유족회에서 좀 수용의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당사자들이 수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받아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에다가 단일한 어떤 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한 목소리로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네. 그런 바람이시겠군요. 솔직히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진짜 모든 것들이 다 이 잡혔던 한 해였는데 네. 내년 코로나19 대책으로 도당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짧게. 코로나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그렇죠.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뭐 지원이라든지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또다시 전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드릴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시간이 그렇습니까? 엄청 빨리 지나가죠.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또 내년에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께 많이 보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